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론을 하다가 이론은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했어. 이제 반복적으로 할 이론이 많이 있긴 한데 이론은 뭐 계속 반복적이니까 내가 쉬게 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적으로. 왜? 여러분들 이 과정이 마스터 될 때 입에서 줄줄 나와야 되거든.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반복적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거의 없어. 오늘 실기 들어가는 것도 앞에 이론에서 얘기했듯이 충분히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네킹을 준비했습니다. 마네킹 여러분들 다 이 정도 길이의 마네킹 있으시죠? 있습니다. 이거보다 길면 더 좋겠죠? 길면 더 좋아요. 나 긴 거 찾으려다가 그냥 눈에 띄는 거 바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실기를 할 건데, 실기 그 터치 기법이 크게 네 가지 있다고 했죠. 네 가지. 원터치 기법, 투터치 기법, 쓰리터치 기법, 리터치 기법.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원터치 기법을 할 거예요. 원터치 기법. 그래서 원터치 기법을 할 건데,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찍으려니까 목이 잠기네. 여러분들 이해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원터치 기법을 할 겁니다. 원터치 기법 할 때 원터치 기법 같은 경우 어떤 종류의 연습량이 많이 한다고 했어요? 가장 반영구적 연모제라고 했었죠. 반영구 연모제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헤어 매니큐어, 헤어 왁싱, 헤어 코팅, 이런 종류를 할 때 원터치 기법을 사용한다 했어요. 원터치 기법은 어떤 거? 자, 이 머리카락 머리 길이를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원터치 한 번에 다 바른다는 거, 이게 바로 원터치 기법입니다. 원터치 기법. 그래서 이 원터치 기법 할 때, 원터치 기법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이 들어갈 때, 염색 시술이 들어갈 때 보통 우리 몇 브로킹 탄다고 했어요? 브로킹 이야기는 내가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한 것 같다 왠지. 브로킹은 전반적으로 4브로킹을 탑니다. 4브로킹 4개의 브로킹 4브로킹이에요. 그래서 요 4브로킹 미셸 잠시만. 센터에서 올라와가지고 센터 기준으로 해서 네이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선을 우리는 정중선, 센터에서부터 네이프 가운데까지 이어지는 선을 우리는 정중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측중선, 이어탑에서부터 탑을 지나서 반대편 이어탑까지 이어지는 선을 우리는 측중선이라고 그러는데, 측중선 잡을 때 보통 원칙은 이어탑인데, 이 이어탑에다 잡으면 이 옆면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백에다가 포인트를 잡죠. 이어백에서 탑 포인트를 지나서 반대편 이어백까지 이어지는 이 선을 측중선이라고 그래요. 측중선. 그래서 사브로킹을 탈 때는 이 십자가 정중선, 측중선 요렇게 해서 사브로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킹을 탈 때는 먼저 수분이 있어야 되겠죠. 수분. 그래서 분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새 분무기 다이소 가면 여러 모양의 아주 과일 모양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몸에 사용하기 편한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개 분무하듯이 모발 안쪽까지 물을 충분히 적셔 주시는 게 여러분들 브로킹 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브로킹 탈 때 수분이 없으면은 얘들 머리카락이 다시 제자리로 막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브로킹을 탈 때 충분히 적셔진 상태에서 마네킹에 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뿌려졌다. 물 뿌려진 상태로 빗질을 해야 얘들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을 어느 정도 충분히 적신다는 느낌으로 많이 뿌려주신 다음에
뿌려주신 다음에 이제 가지런히 빗질해야 되겠죠. 가지런히 빗질. 자, 저는 이제 염색 브러쉬로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쿠션 브러쉬나 쿠션 브러쉬 아니면 도끼빗 이런 걸로 가지런히 빗질하시면 더 편하겠어요. 단 빗질을 어디로 하냐? 브로킹 탈 방향으로 먼저 빗질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브로킹 탈 때 좀 더 편합니다. 자, 모발 엉킨 거 없이 가지런히 빗질을 잘 해야 되겠죠. 가지런히 빗질을 하게 되겠죠. 해놓고 어느 정도 빗질이 다 됐다 그러면은 먼저 정중선을 타야 되겠죠. 정중선. 아까 정중선을 언급했죠. 이렇게 빗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서 정중선을 타야 되겠죠. 아까 정중선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센터를 지나서, 자, 코 위에 센터를 지나서 네이프 중앙선까지 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한 번에 쭉 가기가 어려워. 한 번에 네이프 중앙까지 쭉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탑포인트까지만 이렇게 섹션을 타주세요. 빗질을 한 다음에 너무 너무 뒤로 갈 것도 없어요. 뒤로 갈 것도 없고 탑포인트 지난 정도 1, 2cm 지난 정도 여기까지만 빗질을 해놓고, 자, 여기에서 옆으로 넘어옵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자, 측중선을 탈 거예요. 측중선을 탈 건데 측중선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어백에서 탑포인트를 지나서 반대편 이어백까지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탑에서 이어백으로 넘어오고 반대편 탑에서 이어백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탑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탑 포인트. 두상에서 가장 높게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이 탑 포인트라고 해요. 탑 포인트. 좀 영어 발음으로 톱 포인트. 자, 탑 포인트. 그래서 요 이어백으로 탑에서 빗질을 할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할 거면은 반대편 손가락을 이어백 포인트에 갖다 대세요. 갖다 댄 다음에, 자, 탑 포인트에서 내 손가락을 향해서 그대로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빗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브로킹이 타지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먼저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고정. 가지런히 빗질을 하고 돌리고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똥머리 잘 하시잖아요. 똥머리 스타일로 고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탑포인트에서 이 옆에까지, 자, 이렇게 왔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반대로 넘어갑니다. 자, 반대로 넘어와서 요 탑포인트, 요 측중선 반절 여기에 연결해서 다시 어디로? 이어 백포인트로, 여기 마찬가지 이어 백포인트 부분에 내 손가락을 갖다 대고 탑 포인트에서부터 내 손가락을 향해서 빗질. 짜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줄은 뭐지? 누가 표시했네. 누구만 했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놓고 빗질 밑에 깔끔히. 이런 선 한두 개가 어긋나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한두 가닥 무시하지 마시고 가지런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돌리고 해서, 자, 핀셋, 네, 손가락에 넣었던 구멍에다가 핀셋을 넣고 수직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측중선 만들어진 거예요. 측중선 만들어졌고, 아까 센터 이 빗질하다 말았죠. 그래서 빗질, 요 센터 요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네이프 중앙까지 그대로 빗질을 하시는데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조금씩 빗질을 나눠서 가시면 됩니다. 나눠서 가시면서 선을 연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이프 중앙 부분에 내 손가락을 갖다 놓고 빗을 맞이해 주면 이렇게 브로킹이 타지게 되죠. 브로킹. 자, 그래서 일종의 4개의 브로킹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이제 고정을 해야 되겠죠. 얘 고정을 할 때 밑에다가 고정하시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 길이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서 최대한 높은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왠지 빠질 것 같다. 안 이쁘죠? 밑에 길이가 짧아서 얘가 안 예쁠 것 같아. 모양 해놔줘. 아니면 빠지든지.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모발이 짧구나. 자, 미리 섹션 하나 약 바를 거 남겨놓고 다시 얘 고정시켜야 되겠죠. 얘도 블로킹을 다 탔으니까 좀 높입시다. 예. 한 것들을 나도 이걸 잘 사용은 안 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사용하려니까 힘드네. 자, 브로킹을 타게 되죠. 브로킹을 타서 고정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브로킹을 한 번에 다 바를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섹션이란 걸 뜨죠. 섹션이란 거. 그래서 섹션이란 걸 떠가지고 1에서 1.5cm의 모발 다발을 약을 바르게 되는 거죠. 이 섹션이 너무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두꺼우면 가운데 부분에 모발이 안 묻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섹션을 1에서 1.5cm로 정해서 섹션을 타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원터치 기법 들어갈 때 원터치 기법은 어떤 연모제가 많이 사용이 돼요? 원터치 기법 같은 경우는 반영구 연모제, 즉 헤어 코팅, 하이 코팅, 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코팅입니다. 코팅, 헤어 코팅, 헤어 왁싱, 헤어 매니큐어 그런 종류를 할 때 원터치 기법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영구 연모제 같은 경우는 요 일제만을 사용한다는 거. 일제만. 대신에 영구적 연모제, 알카리 연모제 같은 경우는 알카리 연모제, 반영구 연모제, 산화 연모제 다 같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일제와 이제가 혼합돼서 사용되는 거지만 이 반영구 연모제는 요 일제 하나만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제 색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보통 약을 이제 타게 되면 이렇게 마개가 있습니다. 안 썼다는 거지. 나중에 살 때 이런 거 확인 한 번씩 해보세요. 간 위에 떨어진 것도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저씨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얘 왜 그러지 하면서 바꿔주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당량,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할 건 없습니다. 부족하면은 다시 양을 부어서 덜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미용사들의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 미용 장갑. 근데 또 영상 찍는다고 새 거를 땁니다. 새 거. 자, 장갑의 종류는 대중소가 있겠죠. 대중소. 이게 지금 중짜인데 내 손에 좀 작은 것 같아. 자꾸 손에 쥐나요. 자, 그래서 자기 손에 맞는 대중소 사이즈에 맞게끔 장갑을 끼게 되겠죠. 장갑을 끼고 장갑을 껴야죠.
짠 거 끼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많이 찢어져요. 나는 무사히 장갑을 꼈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 볼에다가 매니큐어를 헤어 코팅을 덜었죠. 코팅을 덜었고 이제 염색 브러쉬로 코팅을 저어서 도포를 해줄 겁니다. 도포를 해주는데 원터치 들어간다고 했어요. 원터치. 자, 이 원터치 기법은 모발 전체 길이를 모발 끝 뿌리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한 번에 다 바르는 기술이죠. 한 번에 다 바르는 데서 원터치 기법인데, 이 한 번에 다 바르는 것도 코팅은 자, 요 뿌리에서부터 한 번에 쫙 바른다기보다는 이 모발 전체 길이에서 어느 부분이 모발이 손상이 가장 많이 됐을까요? 가장 많이 손상된 부분은 이 끝부분이겠죠. 끝부분. 그래서 이 끝부분이 되게 밝게 표현이 된 모발이 되게 많아요. 햇볕이나 드라이나 집에서 만지는 매직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많이 손상돼 있죠. 그래서 이 헤어 코팅 매니큐어 왁싱 컬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색도 색이지만 머리결 보호 차원으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끝부분을 먼저 소량 브러쉬에 찍어서 자 끝부분부터 바를 때는 모발을 나의 반대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끝부분부터 빗질을 해가면서, 자, 빗질을 왜 해요? 머리카락에 뭉쳐있다 보면 이 사이사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빗질하게 되면 이렇게 다 사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다시 브러쉬로 안 발라지는 곳이 없도록 빗질을 해가면서 위에까지 약 도포가 되는 거죠. 약 도포. 자, 그러면서 뿌리 쪽 잘 발라지게끔. 자, 한쪽 다 발랐으면은 다시 또 반대쪽 와가지고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한쪽을 먼저 다 발라놓고 이 한쪽을 바르셔도 되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브로킹을 탔잖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바르고 이제 왼쪽을 발라야 돼. 근데 왼쪽을 바를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해야 한다기보다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 지금 이렇게 브로킹을 탔어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 아까 발랐어. 이제 여기 바를 때 여기만 바른다기보다도 발랐던 부분 1cm를 가져오세요. 1cm를 가져오고 여기서 같이 발라주시는 게 나중에 혹시나 약이 안 묻을 염려를 덜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빗질을 해가면서 빗질하고 약재가 잘 발라지게끔 이렇게 약을 도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터치 기법이라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빗질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대는 이 동작을 보통 핸들링 작업이라고 해요. 핸들링 작업. 축구할 때 손에 공다는 그런 핸들링 작업 말고, 염색할 때 핸들링 작업이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재를 고루 펴주기 위해서 지금 코팅 같은 경우라서 크게 눈에 띄거나 그러지 않은데, 멋내기 염색이나 탈색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딱 발라놓으면, 지금 여기서는 빛에 의해서 보이겠지만 여기는 발라진 게 확인이 되고 이 부분은 안 발라진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얼룩을 안 주기 위해서 균일하게 약을 펴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핸들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들링 작업할 때는 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서 막 약을 벗겨내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을 끼우고 약재가 균일하게 퍼지게끔 그 작업을 핸들링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핸들링 작업. 그래서 뒤에 브러쉬로 빗질도 하고 솔로 약재가 고루 발라지게끔 이 작업이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발랐으니까 이제 위에
섹션을 따서 또 해야 되겠죠. 섹션을 따서 하게 되는데 섹션의 두께는 1에서 1.5cm 1에서 1.5cm입니다. 너무 두껍게 따면 어때요? 모발의 가운데 모발 중간 부분이 안 발라질 염려가 있죠. 안 발라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따면 안 되겠고, 너무 얇게 따면 모발에 약은 잘 발라지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1에서 1.5cm, 여러분들이 좀 더 숙련이 되면 한 3, 4cm 떠도 되긴 해요. 3cm 떠도 되긴 해. 대신에 그때는 또 이제 테크닉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테크닉이 하나 더 들어가. 그거는 이 다음에 바를 때 알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모발 끝에서부터 빗질해서 올라가면서 약재에 고루고루 잘 묻게끔. 자, 여기서 이제 섹션 두껍게 뜨는 거, 여기는 설명할 게 따로 있고, 이 반대부분,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섹션을 보통 1에서 1.5cm 뜨는데 한 3배 이상 떴어. 3배 이상 떠서 약을 바릅니다. 약을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요. 왜? 바쁘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손에 이미 익었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손에 익겠지만, 손에 익었잖아. 자, 이렇게 발랐어. 발라놓고, 밑부분을 들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혹시나 안 발라진 부분 있나?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부분 이렇게 앞과 뒷부분을 해놓고, 자, 그 다음 또 섹션 뜨겠죠? 섹션을 3, 4cm 또 두껍게 뜨겠죠? 이렇게 떠놓고 아까 발랐던 거 있죠? 얘 반절을 가져옵니다. 반절을 가져와요. 그래서 반절 내려놓고 반절과 새로운 섹션을 뜬 걸 같이 잡아서 약재를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모발 끝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약재가 잘 발라지게끔 자, 핸들링 작업이랑 같이 하면서 또 얘 위에 섹션 뜨겠죠? 다시 얘 반절 나눠서 반절 내리고 얘 반절은 위에 섹션과 같이 잡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같이 설명할게요. 밑에 네이프 부분은 요 넓이가 좁습니다. 좁아서 한 번에 이렇게 두 번의 작업이 들어갈 수 있어. 대신에 네이프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탑 부분으로 올라올수록 두상이 넓어집니다. 섹션이 넓어져요. 두상이 많이 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잡고 약재를 바르게 되면, 이렇게 약재를 바르게 되면, 자, 이렇게 약재를 발랐어요. 이 끝부분이 약재가 안 발라질 경우가 많아요. 넓은 부분을 한 번에 잡고 하면 가운데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양쪽 이 끝부분이 약재가 안 발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섹션이 넓어졌다 하시면 섹션을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약재를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쪽 부분 다 고루고루 발리겠죠. 자, 그리고 반절 나눈 이 부분을 다시 약재를 도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포할 때 손님 이제 피부 쪽에 안 닿게끔 빗질도 해가면서 핸들링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약재를 도포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섹션 뜨겠죠. 섹션 뜨고 이 부분도 한 번에 잡기에는 너무 넓죠. 너무 넓어요. 마찬가지 반절 나눠서, 굳이 반절까지 아니에요. 그냥 등분 나눠서 하는 겁니다. 등분을 나눠서. 그래서 빗질하고 핸들링하고 약재가 모발에, 머리카락에 고루고루 잘 가게끔 빗질, 핸들링, 빗질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자, 그리고 이 부분 할 때 또 내가 발랐던 부분 1cm 정도 띄어서 같이 발라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 코팅 같은 경우는 티가 많이 안 나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매니큐어나 탈색 작업을 할 때는 요 반지를 꼭 가져와 줘야 돼. 왜? 이렇게 딱 갈라놓고 발랐는데 나중에 이 경계 부분에서 안 발린 곳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탈색 같은 경우 할 때는 꼭 발랐던 거 1cm에 띄어와서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요 코팅, 헤어 코팅, 헤어 왁싱, 헤어 매니큐어, 요런 작업들은 모발의 어느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 모발의 어느 부분? 자, 모발에는 모 표피, 모 피질, 모 수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헤어 매니큐어, 헤어 코팅, 헤어 왁싱은 어느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 모 표피. 그렇지. 모 표피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거. 모 표피는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 그래서 그 바깥 부분에서만, 모 표피 바깥 부분에서만 헤어 매니큐어, 헤어 코팅, 헤어 왁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 모 피질까지 침투가 안 되는 거죠. 모 피질까지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반영구 연모제라고 해서 유지기간은 2주에서 6주 정도 나오는데, 평균 우리 4주라고 잡죠. 평균 4주라고 잡고 이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 코팅, 헤어 왁싱, 헤어 매니큐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단다. 지금 이렇게 일제만 가지고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잘 발라주고 열 처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안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이거 약 발라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약 발라놓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열 처리. 그래서 그 열 처리 같은 경우는 몇 분 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다. 그렇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게 되죠. 15분에서